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해수정입니다. 회복하는 줄 알았던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의 개수가 양시장 합쳐서 300여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핵 전쟁 우려가 시장의 분위기를 어둡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점에서 놀라기도 하실 테고요. 또 시장의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또 행운도 따르는 법이죠. 저희 마감이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을 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급등락하는 시장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 지수가 짓눌리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들 증시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해서 신중한 통화 정책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정책에 대한 수혜감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13%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의 추가적인 확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오늘 하락하는 업종 수가 6배가량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낙폭이 다소 짙은 상황입니다. 현재 2,65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현재 9,34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1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제 해커 조직 랩서스가 삼성전자의 기밀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7만 원 선 붕괴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7만 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12만 원 선 붕괴됐지만 현재는 1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재 2.99%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공정위로부터 전자상 거래 위반이 적발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낙폭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1.79%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88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양 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806억 원 매도이 보여집니다. 외국인도 현재 1,130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1위에서 5위 종목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NF 신공장의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또 테슬라 성장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힘 받고 있고요. 현재 1.1% 강세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오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죠. 현재 2.84%, 3% 가까운 강세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종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현재 1.19% 하락세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흡입형 항체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에 속도를 낸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CJENM 현재 1.24%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 우크라이나 농가가 밀파종을 중단하게 됐죠. 흑해 항구도 사실상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공급 부족 우려에 곡물 판매 유통하는 신송홀딩스 강세 보여지고요. 대동기어도 강세 보여지는데요.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농기계까지도 생산 우려에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효성 OMB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S-오일은 국제유가가 장중에 $130 돌파하기도 했죠. 7%대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낙폭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윌리스 최대 주주 변경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는 소식이 하락세 보여지고요. 네오크레마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됐죠. 급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탑은 투자 주의에서 해제가 되면서 상한가 보였었는데요. 유증 소식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렌텍 반등하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했죠. 전자담배 수주 소식이 올랐지만 낙폭이 현재는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 규모가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비료값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여집니다. 현재 24%대 급등 보여지고요. 2,93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덕성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주장이 담긴 음성 파일 공개가 됐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7%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요. 13,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원유, 그리고 곡물과 비료, 그리고 대선 테마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슈와 함께 특징주들 알아볼 텐데요.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이슈와 특징주 정리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 공략주 리뷰와 함께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이제 시장은 현재 오늘 급락이 좀 현재 됐는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하단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로 21선 지지 받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강한 하방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중 바닥, 삼중 바닥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등락을 보이는 어떤 비추세적 등락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장주 섹터 부분들도 현재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슈가 있는 어떤 곡물 테마나 최근에 이제 이슈적인 어떤 측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화두적인 종목, 개별주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업 관련된 부분들, 대동기업,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고요. 또 순환매로 보면은 이제 수산주가 러시아산 현재 수산물 공급에 대한 부분들 여건이 약화됐다는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한성기업, 동원수산, 신라 SG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부분들의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사조 시푸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단기 급등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현재 승부르기 국면에도 조정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조 시푸드는 먼저 올랐고 오늘 이제 수산주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도 밀려서 올랐기 때문에 밀려서 빠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5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규 이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조금 더 빠질 어떤 여러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할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면은 이것은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봐야 될 특징주 중에서 현재 큐홀딩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은 보통 이제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매수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제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5일 정도 조정을 보였죠.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커피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 다음에 해운 자원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시총도 가벼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 현재, 큐로컴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은, 현재 윗골이 감싸고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홀딩스는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전에 이제 특징주를 말씀을 좀 괜찮은 부분들 해당이 되는데, 뭐, 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에 이제 접근하기는 좀 힘이 들죠.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한번 크게 이제 조정이 오는 시점들이 오면은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보통 짧으면 2-3일, 길면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조정을 보이면은 접근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인테크라는 종목인데, 나인테크라는 종목은 2차 전지, 이제 조립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에 이제 생산을 장비 업체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테마 부분들이 소재 부분에서 장비 업체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되는데,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장비 관련해서는 탑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라미네이션, 스테이킹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현재 공장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상시 먼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로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번 음봉이 크게 얻어맞았죠. 근데 보통 이제 상승을 해주면은 2-3주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출렁거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출렁거리는 조정의 마디점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5일째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출렁거렸다가 어땠습니까?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새로 상승 삭발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종목분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면은 먼저 이렇게 하루 먼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인테크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6천에 쌍봉에서 약간 밀려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특징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를 보겠습니다. 아시아 종묘 부분들은 현재 뭐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뭐 식량 위기,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제 스토로 알려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밀 관련된 최대 집산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즉 농업 관련된 종목분들이 올라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종목분들은 현재 이제 석유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처음 화두가 되고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는 종목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종묘 부분들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저점에서 보시면은 현재 20일 정도,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는 항시 20일 동안 보통 매집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발할 때는 이런 상승 삭발의 전형적인 캔들을 시그널들을 남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급등해줬고 오늘 갭상승 급등인데, 약간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총이 워낙 적은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종자에 대한 특화된 종목에 해당이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관심주 종목은 현재 진우생명과학입니다. 진우생명과학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뭐 대원제약, 한국 BNC, 신풍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줬는데 진원생명과학은 DNA 백신을 미국 제외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RNA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죠. 그래서 노바백스가 최근 인기가 있다. 이런 전통 제조 방식 이런 인기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변이에 강한 DNA 백신이 한 번도 생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의 기대감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 DNA 생산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전자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 물질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원생명과학 부분들이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대규모 신설을 하는데 1차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4월에 시작을 합니다. 증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2차 증설까지 하면은 매출의 1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올해 사업부터 시작하면은 매출 5천억 정도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소식대에 들려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주기 탄생 파동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 행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의 신호, 다시 한번 간다는 상승사파 십자두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 종가 매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요거는 이제 중장 기준으로 괜찮기 때문에 손절가 마이너스 5%, 6개월가는 플러스 20% 정도의 좀 차분히 대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특징주까지 함께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공략주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좀 수익 챙겨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톡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전략들 더 많이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핫한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줄여서 오핫해라고 부르죠. 오늘도 임찬호 파트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지금 핵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이슈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일단 러시아가 엄청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손해보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수 한번 바닥 체크하러 간다 생각하시고 일단 매수보다는 살짝 관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포인트를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내일도 살짝 이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600, 그러니까 2600까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깨진다고 했을 때는 2550까지 저는 열려 있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쌍바닥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다시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개인이 순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같이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890포인트 정도를 이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모양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랑 이런 러시아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만 잘 된다 했을 때 다시 한번 돌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완화가 됐으면 이제 좀 더 시장은 다시 활기가 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2,55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엔 그럼 원만히 해결되는 지점도 이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2,550까지를 내려온 다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상승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체크해 보자. 그리고 일단 그 아래까지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면서 지금은 현금 보유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일하는 종목도 많아서 현대차에 지금 많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현금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싸게 사자라는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하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현금 확보 무엇보다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임찬호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찬호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또 실시간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핫한 테마 오핫테 오늘은 어떤 테마들 준비하셨을까요? 세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한 테마 비료와 사료 그리고 에너지, 강관, 철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오핫테 첫 번째로 비료와 사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오늘의 핫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세계의 곡물 창고다라고 불렸던 양국에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와 사료 테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면서 있었는데 효성 OMB가 결국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실 텐데요. 일단은 효성 OMB 하나만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비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데 조비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요. 다른 사료주들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효성 OMB가 내일 만약에 조금 조정받고 시작한다 했을 때 진입은 간단하게 가능하나 단타적으로 입장으로만 진입하시고 그 외적으로는 좀 진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은 테마만 계속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그리고 사료, 그리고 철강 이런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 주목받았고 그리고 조정받는 종목들 이제 그때는 사자. 지금으로는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래 생산량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되게 많다고 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래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너무 테마를 쫓아가시면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내려오는 종목들로 차라리 포트를 짜보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효성 OMB만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미 많이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네. 같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굳이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대장주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 외적으로 종목들이 만약에 강한 이슈로 움직이는 거였으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효성 OMB 같은 딱 이슈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빠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빠지기 때문에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바로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장 금요일 날 보면 조금 차트를 보면요. 바로 아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쭉 조정받고 상한가에 진입 못하니까 또 급등 단타 추격했던 분들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만 봐도 단기적인 상승으로 했던 종목들은 조금 추격보다는 이제 관망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곡물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 계속 이어질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쯤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신 영역에서는
갖고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비싸게 샀다 지금 막 마이너스 구간에서 진입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내일 차라리 다시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어떤 이슈가 또 다시 나올지 몰라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터져가지고 지수 하락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조정이 오기 때문에 저는 대장주만 딱 효소 OM이 이 한 종목만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갖고 가되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료와 사료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걸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돌아가면서 수단매가 돌아주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에너지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이 시간에 이제 지난주 정도부터 나오셨는데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역시 핫한 테마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결국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계속 움직이는 건데 저는 진짜 이제는 조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원유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흥국석유나 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중앙에너지비스만 보셔도 일단 한번 테마가 올라갔다가 주춤하니까 어느 정도 지켜주긴 하지만 더 강하게는 못 올라간다. 이렇기 때문에 대장주 외에는 좀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굳이 이 종목 아니어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막 이거를 추격 매수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니까 사자 이거보다는 그냥 좀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일단은 효성 OMB가 갔으니까 내일 효성 OMB 보시고요. 에너지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흥국석유 하나 정도가 제일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5일평이 안 깨지고 잘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에너지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가를 갖고 있던 것도 보유 유가도 이제 푼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소비자에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석유 딱 한 종목만 딱 보셔도 나쁘지 않다. 지금 박스 잘 추세 살아내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양봉이나 좀 어느 정도 지지선만 잘 나온다고 하면 10,000원만 잘 지지해준다고 하면 신규 진입도 살짝 가능하지 않나 이 종목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테마에서 흥국석유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사실은 이 이슈가 이제 좀 많이 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을 더 찾아가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한 종목 딱 보고 했던 게 일단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왔을 때 주가는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쭉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 샀다. 이거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단타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조금 매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조금 끌고 가도 나쁘지 않다. 대신 지금 진입보다는 내일 조금 조정 받으면서 내일도 아마 조정이 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지금 13,500원 이쪽 부분이 조금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13,500원부터 밑에서 이제 진입하시면 13,000원 이제까지 이제 타점 잡고 진입하시면 충분히 한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태경케미컬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제 질문에 또 답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뭐 원유, 가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나오셔서 뭐 수소나 태양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풍력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결국은 하나예요. 이슈가 계속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승하는 거지 저는 단발적인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 종목이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단발적인 이슈로 지금 많이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종목을 진입하시기보다는 당타적인 입장으로 조금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물론 전력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들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위험하니까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모아가는 종목 한번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서 지금은 단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이제 이 이슈가 생긴 지도 거의 뭐 3, 4주 이상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강관 그리고 철강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철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또 다뤘었긴 한데 강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강관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강한 그 철을 말하는데요. 네. 일단은 조선에 조금 필요한 철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급이 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트는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종목을 조금 살펴보면요. 강한 종목으로는 제가 봤을 땐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강한 시세를 만들어주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로 관심 있게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이때 TCC 스틸 이라고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종목이실 거예요. 이 종목을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때 조금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아제강이라고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아제강도 나쁘지 않다. 단 지금 얘는 문배철강이나 다른 종목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조선과 건설을 이야기하시면서 철강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 이해가 됐는데 강관이 이제 강한 철이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원자재로 쓰이게 되는. 근데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 기업이 강한 철강을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약한 철강을 만드는 것인지를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그 기업 개요에 가시면 어떤 네. 걸 만드는지 매출액은 어떤 걸로 만드는지에 그런 걸 대해서 나올 확인을 해서, 건데요. 그런 거 네. 나올 텐데 일단은 강관은 그냥 두꺼운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재련소도 있어야 되고 큰 다른 조선 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찾는 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0919라고 하셔서 기업개요 이런 데 들어가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거를 주 매출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판관비나 이런 이슈를 좀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받아보시면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테마에서 강관 철강 쪽으로는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문배철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이 지정학적 전쟁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테마도 이런 쪽에 좀 국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시장에서 또 다른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파트너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시멘트 관련주들이 한번 올랐었습니다. 그 시멘트가 올랐던 게 유연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한번 수급을 받았는데요. 가장 강했던 걸로는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아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은 단기성으로만 많이 진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한 방에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추가적인 이슈가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유로스 맞나? 그 차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중국에서 한번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로 이제 시멘트가 한번 올랐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종목이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 만약에 진입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3,800원, 3,700원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그래야지 더 한번 또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종목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개파락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딱히 이슈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증시랑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빠진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 7만 원 정도를 지지를 잘 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게 악재로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은 많이 줬고 일단은 7만 원 지금 잘 지켜줬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면 69,500원까지는 조정 살짝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만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주식을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또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종목은 없을까요?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조금 다시 한번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보니까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셨지만 신풍제약이 아마 그런 치료제 쪽으로 아마 이슈가 지금 다시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작년에 아마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올랐을 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마 21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붙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이슈가 다시 붙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약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좀 볼만한 게 혹시 방산 관련주는 어떨까요? 방산 관련주도 좋죠. 방산 관련주도 좋은데 방산 관련주 그냥 한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잠시만요. LIG 넥스원이요? 네. 네. LIG 넥스원이 이제 방산 쪽에서는 무기 수출이나 이쪽 부분에서 많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계속 지금 방산의 이슈가 있고 국산 제품에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왔을 때 한 73,000원 이 정도 부분부터 이제 진입 다시 한번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출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우리 방산의 위력이 조금 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멘트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함께 방산주까지 또 특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종목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죠? 위원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다시 어두운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특징주들은 어떤 걸 꼽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일부 종목들은 좋았을 겁니다. 바로 원자재 관련주 쪽하고 비료, 사료, 농업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부터 해갖고 에너지 관련주 쪽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은 좀 덜 빠지거나 오히려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외에 IT 섹터부터 해서 오늘 증권주, 은행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그 장기화전이 되면서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장기화하면서 정세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원유 공급 우려로 인해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 130달러를 끊는 상황까지 나왔었고 200달러 간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주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그래서 더욱더 유가들이 이제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유가랑 지금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급격한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핵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핵 확산, 전쟁 내지는 방사능 유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장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라든지 그런 인접 국가들까지한테서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위기 상황들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때문에 더욱더 지금 시장이 안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슈들과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슈들은 수급의 힘으로 얼마든지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그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악재가 나오는 거는
뭐 수급이 좋으면은 다시 무마하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1조 1,00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9,500억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왕창왕창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 1조가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총 합치면 오늘 하루 3조가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수급이 꼬여있는 상황에서는 내일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일단은 적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또다시 무슨 새로운 악재로 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잘 버텨주고 올라가주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폭락이 나오더라도 좀 적당하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주면 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유럽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는 거는 오케이. 그 대신에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반등을 세게 주면 되는데 지금 수급이 그걸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급은 지금 그냥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의 지금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다 빼고 다 도망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지금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관망하시라고 제가 아까 공개방송 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주식을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인이?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다시 강하게 위로 들어주는 그러니까 플러스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에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거는 욕심이고요. 떨어져도 덜 다치게 떨어져라. 넘어져도 좀 덜 다쳐라. 넘어졌는데 이제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어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넘어져도 조금 살짝 스크래치 정도의 안 다치게 넘어지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오늘 흔들려주기만 하면 그래도 내일 적당히 흔들리다가 결국은 흔들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라는 걸 주겠죠. 근데 지금 이 수급만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오늘 수급 3조 떨어지는 거 보면 3조가 매도 나온 거 보면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이거는 폭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여기 전저점 자리 2642자리거든요. 이 저점이 2642자리가 벌써 깨지고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버텨요.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에서도 손절은 하지 말고 이상하고 그다음에 종목들이 그나마 좀 잘 버틴다. 철강주하고 건설주하고 조선주가 그나마 좀 잘 버티죠 오늘.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박스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일단은 관망을 하되 추가 매수나 아니면 공격적인 매수는 좀 불가능해도 추가 매수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손절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관점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만약에 내일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2,600이 깨져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손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손절하지 말고 일단은 버텨보자. 지난번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잘 버티고 일단 수급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 수급만 오늘 이렇게만 안 나왔었어도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뭐 기관들이 2,000억 정도 매수했다. 오늘 시장이 2.2% 빠졌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손절할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종가에서 매수를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를 하는 게 일단 저도 내일 시장을 조금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냥 계속 관망이라는 얘기고요. 수급이 너무 꼬였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종목들이 잘 버텼습니다. 생각보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엔터주들도 플러스 나오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죠. YG엔터라든지 뭐 사마네트웍스라든지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버텨주고 있고 그렇죠? 몇몇 종목들은 버텨주고 일동제약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버텨주고 있고 IT 섹터에서도 뭐 다 웬만한 애들은 다 빠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1%대에서 버티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일진디스플은 얘는 이상한 애고요.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톱텍이라든지 많이 빠졌던 애들 ICD라든지 얘네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거 봐서는 그래도 뭐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반등에 대한 여운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수급이 너무 꼬여서 내일이 좀 걱정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빨리 좋은 쪽으로 돌아오기를 좀 바라면서
지수는 2,642가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흐름 갖고는 헷갈려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어쨌든 관망이고요.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눈치를 보는 이런 박스권 장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효성 OMB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효성 OMB는 지난번에 2월 15일 날에서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식량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이슈를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위치가 참 바닥이 있었죠. 2월 15일 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괜찮다. 거래가 실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정받으면 또 움직인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 정도까지 강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고 뭐 적당히 올라가면 한 10,000원에서 11,000원 또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과 그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업 가격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계속적인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 이슈가 사라지질 않고 계속 이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여튼간 이게 생각보다 조금 장기화된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이쪽 그 에너지 관련주부터 하고 식량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효성 OMB 아니더라도 농업 관련주들은 이거 말고도 뭐 대유라든지 아니면 경농이라든지 농우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순환매를 고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효성 OMB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인데 못 삽니다 한마디로. 살 수는 없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상가 갔으니까 뭐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신규적으로 공략하는 분들은 대유나 경농이나 농우바이오나 아시아 종묘나 다른 쪽으로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전쟁 사태가 계속되니까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 FFPI가 지난 1996년 집계 이후에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신기록이라는 얘기죠.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지금 곡물 가격들이 지금 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 콩 뭐부터 해가지고 뭐 대두부터 뭐 다 지금 뭐 그거 외에서도 원자재 가격들도 다 지금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니까 다 싹 다 지금 다 상승 중에 있는데 전쟁이 뭐 멈추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도 가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농업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쪽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들이 있고 그리고 말고 또 좋아 보이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조만간에 그 종목들이 좀 내려오면 뭐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든 어쨌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아침 방송이 실전 매매 점수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효성업이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바닥에서 사신 분들만 누리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이걸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아침에서도 어떤 분이 이걸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장기 투자로 가끔가다 한국가스공사가 질문을 들어올 때마다 장기 투자로 볼 때에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 들어오신 분도 그 얘기를 듣고 샀다가 수익이 났는데 지금 더 추가 매수 되느냐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할 수는 없지만 조정받으면 이건 장기 투자용으로 사볼 수 있어요.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1달러가 오를 때마다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70억이 늘어난다는 그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00달러는 당연히 안 됐죠. 근데 지금 130달러인데 그러면은 100달러서부터 지금 130달러 갔으니까 70 곱하기 30 뭐 얼마가 늘어나는 겁니까? 2,100억이 늘어난 거죠. 100달러 기준으로도. 그럼 70달러 기준으로는 4,200억이 늘어난 거겠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 뭐 이제 그런 이제 기사들인데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어차피 움직일 거였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근래에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상승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도 오늘, 그러니까 전날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슈가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에 핵 위협을 가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이제 모습들이 이제 국제 유가를 또다시 들썩이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200달러 간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0달러 간다는 거는 예전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 그때에서도 국제유가 200달러 간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40달러인가 150달러 근접하게 한번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200달러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조정받으면은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점 매매 정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풍산인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수익 어느 정도 챙기고 나서 나머지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원자재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60점 주기에는 좀 그래서 70점 미 좀 애매하다는 얘기고요.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 그리고 섹터는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이 철강 비철금속으로 드리겠고, 그다음에 85점 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혜수였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좀 유의해보면서 비중 조절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네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소통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자세히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혼란스러운 시장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